이해 가요? 기본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왕은 기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인이 소유물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따라야 돼요. 이해 갔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은 저 선생님 미쳤구나. 거부할 수 있죠? 왜? 선생님도 주권자, 본인도 주권자잖아. 이해 갔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옛날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데 시민혁명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겠어. 국가 권력은 이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겠어. 라고 저항한 게 그게 뭐예요?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따라서 시민혁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권을 얻어낸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그 국가로부터 자유를 얻어냈으면 자, 잠깐만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옛날에 전제군주제, 즉 절대왕정 시대에는 왕의 권력은 왜 어디서부터 부여받았길래 당신 혼자 주권을 행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왕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이게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에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권력을.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면 시민혁명을 거쳐서 이쪽에 오면 일반 시민들이 전부 주권자가 됐죠. 그러면 당신들 주권 누구한테 받은 거야? 왕이 준 거구나. 아, 왕이 양보를 해서 자기의 주권이 100만 개 있었는데 그중에 인구가 99만 9,999명이니까 자기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나눠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시민들도 뭐라 그래요? 하늘이 주었어. 하늘이 주었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이 준 거야. 똑같아. 왕권 신수설은 왕 1인한테만 신이 주권을 준 것이고 권력을 준 것이고 시민혁명 이후에는 시민 하나하나한테 주권을 준 것도 신께서 준 거예요. 이해 갔나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천부인권. 하늘에서 부여된 인권. 똑같죠? 절대왕정까지 시민혁명 이전에는 하늘에서 누구한테만 권력을 주었다고? 주권을 주었다고? 왕한테만. 그게 절대왕정이야. 근데 시민혁명에서 하늘이 신께서 시민들의 뜻을 알고 국민 하나하나한테 전부 주권을 나누어 주셨어. 그게 천부인권이야.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왕 하나죠. 주인 한 사람이 다른 백성들을 소유물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예요.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가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주권자죠. 이해 갔나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주권자니까 이들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왜?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뜻대로 살아나가는 거, 자유스럽게 살아나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싸우면 우린 죽거나 포로가 되잖아. 그래서 고통받잖아.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뭉쳐서 싸울래? 또 커다란 건축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집단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잔 말이야. 자, 국가 이루자고 주권자들은 주권 있는 사람들 다 서명해.
그러면 그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죠. 국가 구성은 이렇게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사회계약설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 국민이 1000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면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일 데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안 되잖아.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접 민주정치를 하려면 대표자를 뽑아야죠. 이해가요? 대표자를 뽑는 걸 뭐라 그래? 선거 또는 투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1조건은 뭐에 참가하는 거예요? 선거나 투표에 참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옛날의 세금은 소유자인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계약설상 세금은 이렇게 뽑은 대표자한테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기면서 경비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예산 짜봐. 50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깎아서 48조에 살림해. 예, 알겠습니다. 그럼 48조 주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썼어? 48조 중에서 3조 남았습니다. 아껴 써서 45조 쓰고 3조 남았어요. 이게 예산 결산 제도예요. 사회계약설은 바로 조세가 그렇게 공동 경비 성격으로 거치어지는 거야. 이해 갔나요? 자, 그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개개인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사회나 국가가 성립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걸 사회계약설이라고 하고, 그러면 인간 하나하나가 전부 주권자야. 누가 주었어? 하늘이, 신인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성을 갖는 인권을 지니게 된다. 천부인권설, 천부인권사상. 그리고 계몽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사고할 것을 강조하는 것. 이거를 계몽사상이라고 한다. 근데 교재에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잠깐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선입관들 있죠. 근데 그 선입관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잘못된 선입관일 수도 있죠. 잠깐 여기 볼래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왕이 나의 주인이고 만백성의 주인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왕 한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권자죠. 이거를 알려야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알려야 돼요? 이성적으로 알려야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우쳐주는 것을 계몽운동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일제시대 공부하다 보면 계몽운동이라고 많이 나와요. 상록수 같은 소설, 계몽소설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살면 어때요? 독립 못하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면 배부르면 되지. 그러면 지식인들이 뭐를 알려줘야 돼? 독립을 하면 왜 좋은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운동이 바로 계몽운동이에요. 그러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글부터 가르치죠. 야학 이런 거. 자, 그래서 시민혁명은 그 당시 정치 사상이 사회계약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인권 사상도 하늘이 부여된 천부인권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계몽 사상이 바람이 불어서 드디어 혁명을 낳게 되었다. 무슨 혁명? 시민혁명.
시민혁명이 뭐다?